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면과 기문과 원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초면과 표현해 보면 기문 설명을 어떻게 해놨냐면은 연지의 유가 일지의 자를 두려워한다. 마찬가지로 연지의 오가 일지의 축을 두려워한다.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극신약 사주, 극신약, 관살혼잡, 인성혼잡, 형충파해, 그 외에 이런 식으로 극신약하다, 관살혼잡이다, 형충파해 이렇게 원국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든지 조후가 안 돼 있다든지 그러면 정신 이상, 신병을 알아본다, 신병을 앓는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진 기문을 좀 연구를 해보고 상담자와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이 원진 기문은 상담자만 알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모릅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원진이 뭔지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죠. 책이 스승이 아니고 찾아오는 손님이 명리의 스승이다. 항상 손님이 스승이다 생각합니다. 답은 손님이 가지고 옵니다. 항상.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우리가 기문도 보면은 딱 두자 다릅니다. 두자. 원진은 여기 인유 원진이고, 그 다음에 자미 원진 이렇게 요거 두 글자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원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진이나 기문이나 별 특별하게 다른 게 없습니다. 원진도 정신 이상 신병 다 앓습니다. 주로 이제 기문 간사라고 원진을 어디에 주로 많이 비교를 하냐면 남녀 궁합 볼 때, 남녀의 궁합을 볼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어떤 사주가 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문이 걸려 있다 그러면 이게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의 사주를 봤을 때 기문이 걸려 있으면 자 이게는 일지, 이게는 월지죠. 이게 남자면 내 배우자와 엄마가 기문에 걸린 거고요. 여자면 내 남편과 부모가 나의 엄마와 기문이 걸린 겁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에 기문이 걸려 있으면 안 그래도 남자들 처갓집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처갓집 안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남자 사주에 이렇게 기문이 걸려 있으면 가야 되죠. 특히 사람 장남이면 제사 모시러도 가야 되고 설, 명절 그 외에도 가게 되면 여기서 원진 기문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편애하는 건 아니고 남자 사주에 기문이 걸려 있는 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문풀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일주간인데 아까 신묘일주다. 수명가에서는 연일 대립입니다. 연과 일 요것만 봤습니다. 연일 대립. 연의 신이 일지의 묘를 두려워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 제가 연구를 많이 해보고 손님한테 많이 질문을 해봤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의 형제 하나가 이 편제를 깔고 있죠. 아버지, 부친입니다. 부친, 아버지. 내 아버지를 내 형제 중에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극도로 아버지를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무서워한다. 심한 경우 아버지하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먼저 식사 끝나고 나면 아버지 갔나 물어보고 혼자 나와서 밥 먹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만큼 추명가 이승현 선생님이 판별을 했을 때 이런 걸 지금 적어 놓지를 않고 그냥 요렇게만 해놨어요. 요렇게만. 나머지는 우리가 할 몫이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제가 간밤한 경우로 죽었다 또는 그 자리를 떠나고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지의 신이 일지의 묘를 두려워한다. 이 말은 나의 형제 중에 하나가 일찌감치 외국으로 이민 갔다. 많습니다. 한 8, 90% 나옵니다. 죽은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세 번째, 소식 두절, 집에 안 찾아옵니다. 형제끼리는 연락하지만 아버지한테 안 옵니다. 이렇게 기문간살이 걸려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감명해서 스스로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묘는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관살은 외할머니입니다. 여자 사줄 때 토생금한 식상은 자식이죠. 자식이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는 걸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두려워하는 자식이 하나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갓집 갈 때마다 안 간다고 떼쓰는 자식 하나가 나옵니다. 이거를 본인들은 모르니까 애가 벨라다 하고 억지로 끌고 가지만 이런 경우는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경기합니다. 경기. 이런 게 기문입니다. 기문. 기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기문이 되죠. 이렇게 이제 기문이 걸렸을 때 월일이 제일 심각합니다. 월일.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나의 배우자와 월지 부모와 1월에 기문간살이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기문이나 원진이 걸려버리면 이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 특히 남자가 사주 같으면 고부 갈등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아내가 시댁에 가는 걸 몹시 두려워합니다. 안 가려고 그럽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을 모릅니다. 그냥 막 나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합니다. 어머니를 편하게, 시엄마를 편하게 대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두려워하니까 남자들은 그냥 그런갑다. 보통 뭐 시엄마 불편해하지 이러고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근데 이 기문관산이 그리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인일주가 6월에 태어났다. 이거는 육칙이 뭐고 상관없습니다. 궁으로 보는 겁니다. 궁으로. 궁성의 논리입니다. 궁성의 논리. 그러니까 남자다. 나의 처가 시댁에 가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진이 뭐냐? 원망할 원, 썩릴진, 서로 만나서 원망한단 말입니다. 또한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도 내 엄마와 만나면 계속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원망할 일. 그러니까 원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서로 어르렁거립니다. 못 잡으면서 안달이 납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어르렁거린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로 못 잡으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짜증나고 이런 게 원진살입니다. 원진살. 극복 안 됩니다. 그래서 궁합을 보러 왔는데 남자 사주, 여자 사주 왔는데 여자 사주에는 그냥 막 형충파에만 조금 보이고 남자 사주에 1월에 원진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궁합적으로 결혼을 할 때 반대합니다. 반대. 왜냐하면 이걸 겪어야 됩니다. 팔자는 원국입니다. 원국. 피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액땜도 안 됩니다. 이게. 부적 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원진이나 기문은 힘듭니다. 뭐 귀신 걸린다, 뭐 정신 이상 있다,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자주 판단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미, 기문, 묘신기문, 제일 무섭습니다. 이 두 개가 최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목이죠, 목. 목기입니다, 목기. 하지만 이 기문과 원진에는 지장간에 암합이 걸려 있습니다. 암합. 갑기합토, 을경합금 이렇게 암합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라는 건 성장, 발육, 정신, 머리두, 뇌. 이게 머리에 이상이 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이상 알아본다 이 뜻인데 성장 발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장 발육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지, 약진의 기운이 있고 손발을 있는 손발, 팔다리. 그래서 인미 기문과 묘신 기문이 가장 위험합니다. 목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기 합토. 얘 어디 갔습니까? 을경합금. 얘는 어디 갔습니까? 꼭 이렇게 목이 사라졌다 이런 게 아니고 기문이라는 게 암합을 하는데 그만큼 위험합니다. 목이 상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천간으로 올리면 이는 갑이죠. 갑민 묘지입니다. 묘지. 이렇게도 지지도 12운승을 봅니다. 12운승을. 그래서 기문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이런 경우 제가 실제 감명했을 때 술, 개띠인데 4월, 술, 해시 이렇게 술의 천문살에 기문이 가세하게 되면 이 정신 이상을 알아보는데 귀신을 본다 그럽니다. 귀신을 본다. 귀신 본다 그래요. 어렸을 때 그렇게 총명하고 공부도 잘하는 놈이 30을 넘어가면서 특히 그 공황장애 이런 게 막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술의 천문살에 기문이 걸리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제가 사주 봤을 때는 주로 이런 게 많이 걸려듭니다. 굿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절 찾아오면 굿도 3번 했는데도 나아지지가 않는다. 밤에도 막 헛것이 보인다 그러고 누가 부른다 그러고 전화도 안 하는데 전화 왔는데 안 받냐고 식구들 다 깨우고 이 환상을 보고 뭐가 들린다 그래요. 환청이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문관살이 놓인 사람들이 보면은 잘 살아가다가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배우자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편집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한쪽에서 기문이 걸린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고의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편집중적인 이런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부증을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기문관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보통 얘기하던 주변에서, 야, 그냥 너 신랑하고 이혼해라. 이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가면 이혼 사유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사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을 잘라놓고 봤을 때 사주팔자를, 여기 30까지는 부모공입니다. 1월은 내가 결혼했을 때 내 배우자와 엄마가 이렇게 걸리는 거지만, 일시에 걸려버리면, 내가 부모 곁에 떠나서 결혼해갖고 내 아내를 만나서 내 가정을 꾸리는 이 가정공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일시에 기문이 걸려버리면 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기문이 있다, 원진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뭔가를 하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진과 기문은 집중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집중력. 그래서 원진 기문이 있는 사람들 잘 살펴보십시오.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원진 기문으로 이런 명리 공부를 한다 그러면 파고들고 집중력은 굉장합니다. 하지만 아직 고집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둥, 쟤하고는 말하기 싫다는 둥, 자기한테 맞춰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갈 일도 원진 기문은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데, 육하원칙을 자꾸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너무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게 간단하게 원진 기문이, 이거보다 더 이상의 많은 기문풀이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사주척경에 나와 있는, 사주척경 축명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연지가 일지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육친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놓고 여기에 술 이렇게, 연지니까 술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사주를 보는 겁니다. 연지의 술이 일지의 살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육친과 육친을 만들어서 어떤 현상이 오고 가는가, 그거를 잘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냥 원진 기문이 있다고 다 정신 이상이 있고, 공황장애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육친 간에 특별한 격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진 중에 가장 제가 그걸 많이 본 데 있죠. 남녀궁합. 이게 일자리와 월자리에 원진 기문이 걸렸다. 일간이 무엇이든 여기에 원진 기문이 걸려버리면 첫째,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합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일간이 고집부려서. 일간이 고집을 부립니다.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 그랬죠. 일간이 고집을 부립니다. 이걸 지눈깔이 지가 쑤신다 그래요. 지눈깔이 지가 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월치는 부모 형제궁입니다. 형제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집에 소개시켜주고 왔을 때 부모도 탐탁지가 않고 형제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제뻘은 뭡니까? 비견이죠. 이 사람 친구들도 탐탁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진 기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진 기문이 있으면. 원진 기문이 있으면 나와 이 천간의 글자, 월지 부친궁에 있는 글자와 똑같이 봅니다. 이 기문 원진이 같이 걸립니다. 같이. 요것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걸려듭니다. 같이. 그래서 원진 기문 풀이는 재밌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주팔자 볼 때 음양 오행을 보면 훨씬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12 원진 기문으로 사주풀이 하는 방법이 숙생목, 목생화 이런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면은 수국하니까 안 좋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이거. 아버지잖아요. 자리가 아버지 자리. 부친공이잖아요. 부친공이 수억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훈육하여 가르쳤다. 훈육하여 가르쳤다. 이 뜻입니다. 전기총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아버지가 나를 훈육해서 가르쳤다. 심한 경우 통행금지 시간까지 정해집니다.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 전개총을 전개총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이건 뭡니까? 합을 보기 전에 내 조부가 내 아버지를 훈육시켜서 가르쳤다 이 뜻입니다. 내 조부도 아버지를 훈육해서 가르쳤고 내 아버지도 나를 훈육해서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충은 그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급금, 금이 농례 하기 전에 나의 아버지가 나를 훈육하여 가르쳤단 말이에요. 엄한 아버지 밑에 자랐다는 뜻입니다. 나쁜 아버지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음양오행만 풀어버리면 칠살임이 어쩌니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 버리는데, 원진 기문 공부를 하면서 청강 공부를 다시 하시면 사주팔자 보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원진은 원진대로 기문은 기문대로 해서 한번 부연 설명을 새로 한번 드릴 거고, 제가 앞전에 구군 1편, 구군 2편, 어제 2편 올리고 그 전에 1편을 올렸었는데, 오운육기 얘기를 내가 잠시 그냥 하면서 내년 을사년은 폐, 그 다음에 뇌졸중, 뇌출혈, 중풍 이렇게 질병에 노출되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제가 잠시 하고 넘어갔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오운육길이라는 거는, 오운이라는 건 하늘의 기운을 말하는 거고 육길은 땅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합하여 만물을 조화롭게 만든다 해서 오운육기는 황제내경에서도 질병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 경자년 이럴 때는 경금이 을목을 끌고 들어옵니다. 여기는 총의 글자 좌우를 끌고 들어옵니다. 이게 오운 육기입니다. 육기. 하지만 이 양간이죠. 을경합 금이 되는데 병금이 됩니다. 병금. 이게 양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반대가 됩니다. 을사년. 을경합을 경금을 끌고 들어오는데 을경합 신이 됩니다. 신. 사는 사의 충을 끌고 들어오죠. 그래서 사해 걸음 품목, 사해 걸음 품목이라 하여 목화가 성행합니다. 을경합신이라는 것은 금이 불급하다는 뜻입니다. 을경합경금은 반대가 되겠죠. 을경합신이 되면 금이 불급하니 화가 성행한다는 뜻입니다. 화가 성행한다. 그래서 목화가 기승을 부르니 질병에도 중풍, 뇌출혈, 뇌졸중 이런 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는 제가 폭발력이 강하다 그랬죠. 사가 육양직이라서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경우 내년에 딱꿍 열리네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딱꿍 열린다 소리 많이 합니다. 내년에 사람들이 화가 나면
딱꿍 열린다 소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에 딱꿍이 열린다. 결국은 이거 이어진단 말입니다. 중풍, 뇌졸중, 뇌출혈. 이거는 을사년이 꼭 돼서 이루어진 게 지금 을사년 다 왔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가 죽었다. 뭐 뇌졸중이 왔다. 중풍이 왔다. 이게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변에. 이 을사년이고 다음에 병원년이 오더라도 꼭 이렇게 한 해를 넘겨서 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지금 얼마 안 남았죠. 1월이라는 게. 원래 명리에는 을사년이라는 게 양력으로 2월 4일부터 얘기를 하지만 12월을 기점으로 이미 그 기운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57, 58, 59, 60 이렇게 한갑을 보는 나이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올해 질병은 오운으로 보면 폐질환을 말하고 폐질환. 금이 불급하니까 폐질환을 말하고요. 화가 기생불이죠. 간, 신 이렇게 간이나 신, 뭐 비뇨기, 뭐 소변불통 이런 게 옵니다. 간신비. 폐질환이 이제 오운에서 오고 지지에서는 뇌졸중, 뇌출혈, 중풍 이런 병들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오운육기라는 기운, 하늘 천기의 변화를 말합니다. 매년 질병이 바뀝니다. 매년 그 해마다 질병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오운육기 풀인데 제가 그냥 막 쓰고 넘어가 버리니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물어봐서 제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 다음에 제가 원진은 원진대로 사주 명식을 가지고 와서 상세한 설명, 기문은 기문대로 제가 사주 감명한 사주 명식을 놓고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원진 기문은 다음에 상세하게 한번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